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면 실전 적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595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의의 특징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정의의 특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해라면 일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수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의의 개념을 알아보고 정의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 잘라서 정해라는 간지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남명 여명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지장간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살 지지의 하병충 해파 그리고 사주 사례를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만 정의 일주만을 그것만을 알아서 자기 사주를 보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재 실전적 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1년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자신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사주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의 특징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정해의 키포인트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주 정해 옆에 개수가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칠까요? 초심자들 혹은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정계충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계충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정계충이 보이긴 합니다. 일간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있다는 것은 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관이긴 하지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다는 것은 관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거나 관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 의도,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주란 사람이 관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계충만 보고 총 맞았네라는 이따위 소리만 합니다. 총 맞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철학관 하시는 분, 무당 하시는 분들 총 맞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단히 무식한 표현입니다. 정계충이 일어날 수 있는 예비적인 단계는 예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있다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개수는 해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안에 임수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그 임에 바로 한 천간으로 표현된 기운이 개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세 번째로 해수 안에 있는 간목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셔야지
정해 옆에 개수가 있으면 충화전의 소리를 하고 천을귀인이나 소리만 해버리면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어떤 오행이 오면 이 사주가 조금 더 이뻐질까요? 아름답게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해수가 뿌리가 있고 개수가 뿌리가 있고 물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정화를 공격하는 모습이 되기 전에 개수 옆에 목이 어떤 목이 있으면 좋겠는가? 목이 적당하게 앉아서 개수가 정화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오히려 물이 수생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목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를 천을귀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단정해 버려도 안 되고 정계충이 있다는 것만을 무조건 그대로 단정해 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은 주역에서 64번째 64번째란 것은 마지막 괴입니다. 마지막 괴인 화수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화미제라고 해도 되고 화수미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표가 바로 이 리괴입니다. 리괴인데 리괴는 화를 뜻하고 밑에 있는 괴는 감을 뜻합니다. 술을 말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주를 보면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태극기에 있는 사괴 중에서 리괴는 왼쪽 밑에 있는 것, 감괴는 오른쪽 위의 태극기에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위쪽 좌측에 있는 것은 건, 오른쪽 하측에 오른쪽 제일 끝에 밑에 있는 것은 곤, 그리고 위측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감, 왼쪽 밑에 있는 것이 리입니다. 근공감리입니다. 태극기의 근공감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조차도 물이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는 것, 감이 위에 있고 리가 밑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일주는 수재미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계충이 무조건 나쁘다는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정해가 수재미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주역을 만들어서 64괴를 논할 때 가능하면 화수미제는 좋지 않다, 나쁘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 쪽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정해가 수화미제, 화수미제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일단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는 천을귀인이고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일귀격입니다. 내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게 해석한 면도 있고 바로 화수미제, 수화미제이기 때문에 수가 밑에 있고 화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나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 저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화미제 64번째, 64번째 괴를 들고 왔습니다. 정일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귀격의 천을 귀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정에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으니까 수화미제인데 일귀격으로 보면 수화기제가 된다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글자 자체는 옛날의 말로는 수화, 화수, 미제가 되지만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수화미제가 수화기제가 된다.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견 보기에는 화수미제가 되지만 수화미제가 되지만 천을 귀인이라 바로 정해이기 때문에 수화기제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와 수의 바란스가 맞으면 주작 성품격이 되고 대단히 호명부귀하게 됩니다. 출세하고 돈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일귀격에 관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으니까 한 걸음 더 왼쪽으로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일귀격일은 일주에 바로 정해, 정유, 계사, 계묘가 있으면 천을 귀인입니다. 계사, 계묘, 정유, 정해가 천을 귀인인데 일주 천을 귀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좋아지려면 계묘, 계사는 낮에 출생하는 것이 좋고 정유, 정해는 밤에 출생하는 것이 보통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자, 너무 깊이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머리 아파지니까 이 정도에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일주는 천을 귀인이라 정해란 모습은 옛날에 말하던 2500년, 2000 몇백 년 전에 말하던 수화미제, 화수미제의 모습이긴 하지만 천을 귀인이라 수화기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수와 화의 바란스가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 많고 유명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에는 하늘에는 별이요 밑에 지지에는 물이라 물을 바라보는 별이 됩니다. 꿈이 잘 맞고 역학이나 종교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일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안명합의 회두생이라 직감이 뛰어나고 영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예절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에는 무당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눈이 맑고 목소리가 예쁩니다. 호수 위에 반짝이는 별이라 별은 있다가도 없고 생겼다가도 사라진 표현입니다. 정에는 똑똑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에는 대단히 착한 사람 같지만 한성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장간이 안명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 안에 임수와 일간정화가 임정합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해수에서 임수가 해수를 보면 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 안의 지장간 무갑임의 임수가 해수를 보면 록이 됩니다. 정에는 절태의 모습이라 다정다감하고 부정망상을 하고 의심이 많고 부정망상 내중에 어처정 어부정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고집도 있고 또한 남몰래 사랑도 하는 것이 정해입니다. 정해는 팔랑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귀가 얇아서 걸음지고 장에 가거나 친구 따라 강남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남이란 것은 강북에서 전철 타고 강남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북지방에 있던 사람이 이천리 삼천리를 걸어서 세상 구경한다고 양자강을 건너가는 것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 정화는 정신없이 암압과 뜻이 맞아서 암압인 임수와 뜻이 맞아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 정해일주의 특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정해는 대단히 맑은 사람입니다. 인물도 이쁩니다. 얼굴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전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해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말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를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욱하는 성질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는 정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사주 공부를 일간 정화만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기토, 무토, 진토가 있고 시간의 임수가 있습니다. 일간정에서 보면 임수는 정관, 무토는 상관입니다. 이 자료를 왜 들고 왔느냐 하면 상관이 정관을 극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흉신이라는 의미에서 별로 좋지 않은 사주라는 의미에서 들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흉신이 길신을 극하는 모습, 정관은 길신이요 상관은 흉신입니다. 기토, 진토가 있지만 모두 다 상관과 식신이 여럿 있으면 모두 다 상관으로 보아도 상관없다 라고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정관을 공격해버리니 이 사주는 별로 바람직한 사주가 못 된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여자라면 남편을 공격해버려서 남편이 불행하게 되거나 힘들어지거나 남편이 나의 도움이 못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탓이 아니라 남편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주 탓에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가 남자의 명식이라면 내 사주 때문에 나와 자식의 사이가 대단히 나빠진다. 내 직업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해의 남명여명 그리고 지장간의 일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